안녕하십니까. 네, 미래 상생협동조합 이사장 김민규입니다. 시간이 아주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벌써 또 월요일이고 이제 마지막 주가 지금 임박해 오는데 참 할 거는 많고 시간은 빨리 가고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 한 목요일이나 한 금요일쯤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번에 우리 지갑에서 뭐 비트나 뭐 이런 것들을 거래사고 직접 거래해서 살 수 있게끔 해준다고 했잖아요. 아마 베타 버전이 빠르면 이번 주 목요일이나 아니면 금요일 안에는 그걸 여러분들이 실제로 좀 해볼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지갑에서 이제 뭐 비트나 이런 것들을 사서 넣을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또 여러분들 제가 선물을 또 넣어드린다고 했잖아요. 네. 그거 그동안 2달 동안 여러분들 피해 구제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가 막 다 정리해서 있는 거는 한 번에 여러분들한테 들어갈 거예요. 별개.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현금화하고 나한테 재산으로 도움이 될지에 대한 것들을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교육을 통해서 안내를 해드릴 거고, 그거를 좀 잘 여러분들이 따라주시면 여러분들이 입었던 피해보다도 훨씬 더 높은 금액으로 여러분들이 재산 형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도대체 뭐 불가능하다고 얘기했던 그 전략이 와 도대체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1,000억으로 어떻게 해소가 될까,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 제가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제한되어 있는 내용들을 전략적으로 어떻게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돈이 되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기존에는 내용이 그냥 아무런 내용 없이 얼마는 얼마 나오고 뭐 이 코인 가격이 뭐 얼마가 돼서 또 가격이 어떻게 되니까 어떻게 되고 막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 내용을 막 이렇게 해도 막 엄청나게 돈이 모였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뭐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됩니까? 물어봐도 이거 돈 된답니다! 그러면서 막 무조건 막 우겨가지고 했는데, 이게 만약에 상식선에서 아 이게 이렇게 해서 우리한테 혜택이 되고 수익이 되겠구나라는 걸 숫자로 여러분들이 알 수 있으면, 그때는 일반 유저가 아닌 기관이나 이런 투자자들이 들어와요. 거대 자금들이. 이제는 그런 거대 자금들이 들어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피해봤던 피해들을 해소하면서 더 성장해 나갈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저들. 도대체 그게 어떻게 되는지 안티들도 궁금한 내용들을 하나씩 제가 풀어드릴 거예요. 제가 뭐 하나만 좀 여러분들의 어떤 금융 상식을 조금 제가 높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좀 설명 한 가지 좀 드릴게요. 돈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는 아시나요, 여러분? 돈. 여러분들 좋아하는 현금 있잖아요, 현금. 캐시. 잘 아실 거예요. 돈이 원래 처음에 생길 때는, 원래 돈이 없을 때는 사람들이 뭐 각각 자급자족이라는 걸 했잖아요. 네, 뭐 물물교환을 했잖아요. 그래서 돼지를 키우는 사람이 옷이 필요하면 옷을 만드는 사람한테 돼지를 끌고 가서 이거 바꿔야 돼. 그렇잖아요. 필요하면. 근데 이걸 바꾸려고 했더니 돼지를 새끼 낳아서 먹여서 키워가지고 얘를 잡아먹을 때까지 들어간 비용이나 시간이나 이런 거하고 옷을 하나 만드는 시간과 비용하고 이게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 이거 돼지 한 마리 데리고 가는데 옷 10개는 줘야 내가 이거 준다. 네? 그럴 거 아닙니까? 돼지 키우는 게 옷 만드는 거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옷 만드는 사람이 난 채식주의자야, 나 돼지 필요 없어. 그러면 옷이 필요하면 저 사람 채식이 필요하네, 양배추가 필요해. 그러면 얘를 데리고 와서 닭하고 바꿨다가 닭을 바꾸면 또 채소를 바꿔서 채소를 바꿔온 걸 갖고 이 사람을 줘야 옷을 살 거 아니에요. 이게 되게
막 좀 힘드니까 그런 것들을 교환하기 위한 것들을 옛날에는 조개 껍데기부터 시작했대요. 옛날에는 조개 껍데기 화폐의 시작이었는데 이게 조금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금이 이제 교환의 수단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실 원래 화폐는요, 금을 맡겨놓고 이 금을 담보로 할 수 있는 증서가 있어요. 지급증서. 내가 이거 금이 있는데 금을 이 사람한테 맡겨요. 신용이 좋은 사람이야. 맡겨놓고 내가 금 보관하고 있어 라고 증서를 내주면 이 증서만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필요한 재화를 사는 거예요. 뭐 닭이 필요했어. 그러면 가서 이 증서를 보여주고 닭을 얻고 이 증서를 가져가서 이 사람한테 가서 금을 달라고 하면 금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형태였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뭐 금을 막 자기가 직접 갖고 다니거나 아니면 어디다 낚이거나 막 이런 것들을 행위를 하는 게 사실 이 금이 돌덩이잖아요. 그러니까 무거우니까 이거를 은행이라는 곳에다가 이렇게 좀 맡겨놓고 지금 얘기하셨던 증서를 발행하듯이 이 증서를 계속 발행해 준 거예요. 그게 사실은 은행의 시초예요. 네. 금을 많이 갖고 있으면 이 증서를 많이 발행해낼 수도 있고, 또 되게 웃기는 건 뭐냐면 금은 한정적으로 되어 있지만 이 증서를요,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이 가치보다 훨씬 더 많은 증서를 막 날려. 그래도 돼. 왜냐면 이 사람들이 갖고 다니면서 뭐 어떤 재활을 하고 자기들끼리 막 증서가 막 돌아다니면서 쓰니까 최소한의 이 그물을 갖고 막 증서를 날렸던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 증서를 들고 와서 금 다 내놓으라고 보면 망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일순간에 그냥 망해버리기 때문에 옛날에는 은행을 설립했다가 막 망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빈번하게 있었던 거예요.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이건 국가에서 해야겠다. 그래서 국가의 은행을 국가에서 만들어서 이러한 행위들을 계속 한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나라마다 이 금과 바꿀 수 있는 화폐를 계속 만들어 했어요. 그래서 금량이 많은 곳에 화폐가 가치가 높아요. 지금 전 세계에서는 달러가 제일 높은 게 실제로 미국의 금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이 화폐를 서로 주고받고 뭐하고 하는 것들로 이제 화폐가 처음에 발생이 된 거고, 이거를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지급 뭐 보증서 같은 것들을 해줬던 거예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화폐가요, 한국은행에서 화폐를 만들어내잖아요. 은행에서 각각 다 하고 있는데, 은행은 어떤 행위를 하냐면 내가 예금자들의 돈들을 다 이렇게 예금을 받아가지고 갖고 있잖아요. 법정 지급준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그 지급준비율은 내 은행에서 어떤 돈을 이렇게 빌려주거나 뭔가를 행위를 할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객들의 돈을 막 받아서 이걸 다른 사람한테 빌려줘. 빌려주는 행위. 뭐죠, 이거 빌려주는 거? 대출을 막 하잖아요. 대출을 하는데 이 대출을 할 때도 어느 정도 일정 금액을 여기 남겨놔야 돼요, 은행에. 남겨놓는 게 많은 금액을 남겨놓는 게 아니라 법정 지급율이 7% 정도 돼요. 2015년 기준으로 해서. 지금도 아마 한 7% 이내 그 언저리에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 무슨 얘기냐면 은행이 100억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7억만 남겨놓고 93억은 대출로 뺄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웃기는 게 뭐냐면 100억이 있어요. 은행에. 그러니까 A 은행에서 100억이 있어요. 93억을 나갈 수 있잖아요. 10%는 93억을 B 은행에서 93억을 쑥 가져가. 93억이 있어. 그리고 7% 빼고 또 나머지 90 몇 억을 또 넘겨. 한 3개 은행을 돌리면요, 100억을 갖고 야 360억 정도 돈이 돌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요. 지금 은행들이 그래요. 전 세계 은행들이 그래요. 놀랍지 않아요? 근데 이런 금융을 아는 사람이 아니면 잘 몰라요. 그건. 다시 말해서 내 돈을 갖고요, 그러니까 은행은, 그 국가는 그거를 돌려서 이익을 챙기는 거예요. 중간에 예대 마진이라는 걸 해요. 그러니까 예금을 한 사람,
내가 돈을 맡긴 사람한테 주는 이자, 지급 이자, 대출을 해주는 사람의 대출에 대한 대출 이자, 그 차이가 있잖아요. 그 이익을 예대 마진이라고 해요. 이 예대 마진이 높으면 높을수록 수익이 높은 거죠. 경기가 어려우면 돈 빌리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돈을 맡기는 사람보다 돈을 빌려가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은행의 이익이 훨씬 더 커져요. 그럴 거 아닙니까? 신용도에 따라서 등급을 막 나누고 더 잘 갚을 수 있는 사람한테만 나눠주면 은행의 수익은 더 늘어. 그럴 거 아닙니까? 안 갚고 그냥 나자 빠지는 사람 없이 꼬박꼬박 이자 잘 내는 고객들만 있으면 그냥 앉은 자리에서 고객들 돈 받고 돈 내주면서 이익을 챙기는 예대 마진을 각 은행 하나에서 수조 원씩 챙겨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듯이. 사실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현재 은행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그런 일들을 해요. 근데 이런 일을 기득권이 아닌 우리들이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유사수수. 네? 사기 유사수수. 사기래, 사기. 저 뒤에서 자연스러워 사기래, 사기. 맞아요. 어떤 의미에서 사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은행이 아닌 곳에서 어떤 금융에 대한 어떤 허가 없이 돈을 특정한 이자를 받으면서 하는 행위를 유사수신 행위라고 해요. 그걸 하면 안 돼요. 왜? 돈 되는 거 국가에서 하고 기관에서 해야지 그거를 갖다가 일반 개인이 하면 안 되죠. 그죠? 네. 그래서 돈 해먹는 거는 그들이 다 했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또 다른 방식으로 실제 금융으로 이것들을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합법적으로 비즈니스 모델화해서 진행을 하게 되면 법률을 위반하거나 뭔가 이런 행위를 하지 않고 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행위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플랫폼이 우리 리빌 재단에서 만든 여러분들이 지갑 생성하는 그 지갑으로 그 행위를 할 거예요. 도대체 우리 조합원들은 뭔지도 모르고 박수부터 쳐 일단. 뭐 좋은 거 아세요? 딱 듣고 그래 박수 쳐야 되는데 딱 얘기하면 그냥 일단 박수부터 치는 거야. 반응 좋습니다. 이게 앞에서 하는 강사 입장에서는 아주 기분 좋은 일이에요. 지난번에 우리 지갑 플랫폼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비즈니스 모델을 잘 이해하지 못한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여러분들한테 해소를 시켜주려고 해요. 우리 지갑이 실제로 일반 지갑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월렛소켓이라는 플랫폼에 이걸 담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 플랫폼은 보안 기능이 뛰어난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해킹이 불가한 플랫폼이에요. 왜? 일반 인터넷망으로 연결한 핫월렛이 아니라 실제 콜드 스토리지 기반으로 생성되어 있는 플랫폼 안에다가 내 걸 보관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실 비트코인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재산 가치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사실 금과 같아요. 금처럼 여겨요. 사람들이. 근데 이거를 실제 내가 비트코인을 많이 갖고 있어요. 이걸 내가 현금화하려고 그러는데 내 지갑에 노출되는 순간 해킹의 위협이 있어요. 그래서 적게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크게 문제가 안 돼요.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한 사람들은 잘 그거를 노출 안 시키려고 해요. 워낙에 해커들의 타겟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이 세상 밖으로 많이 안 나와요. 막 숨어 있어.
그들은 또 현금화 시키고 싶어 하는데 그 현금화 시키는 방법이 좀 어려운 거죠. 왜 거래소라는 곳에다 등록해서 막 해야 되는데 실제 거래는 안 일어나고 자꾸 자기게 막 해킹될 위협이나 이런 것도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많은 이 지갑을 만들어낸 회사들이나 코인 회사들이나 이런 데가요 어떤 특정한 서비스의 대부분 그냥 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일부를 갖고 와서 써요. 그리고 실제로 코인들을 각 거래소에 그렇게 많이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그러니까 대형 거래소를 몇 개를 빼놓고 일부 거래소에는요 코인이 없어. 거래소에. 실제로 어떤 걸 사겠다라고 하고 이렇게 거래량이 있으면 일부만 갖다가 자기가 사서 와서 여기서 또 풀어주고 또 거기다 또 담아놓고 이런 형태의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내가 팔 때, 살 때 수수료들을 떼면서 거래소는 자기네 어떤 비즈니스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우리 자체 그 회원들이 구매한 이 비트를요 콜드 스토리지 기반의 월렛 소켓에다 담을 거예요. 담는 게 여러분들이 지갑에서 볼 수가 있어요. 아 이거를 내 비트가 몇 개 있는데 이거를 월렛 소켓에다 넣겠습니까? 라고 이제 버튼을 누르면 실제로 그게 월렛 소켓 안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내 지갑 안에는 숫자는 있지만 요게 사실은 플랫폼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행의 통장을 딱 보면 혹은 통장의 어플을 보면 거기에 내 그 예금 잔고가 딱 찍히잖아요. 숫자는 있지만 그거는 내 은행의 금고에 들어가 있고 그 은행은 지점의 그 은행이 아니라 본점의 어딘가에 또 그 금액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거하고 사실은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월렛 소켓을 활용해서 우리가 은행과 같은 비즈니스를 할 수가 있어요. 비트코인을 갖고 얘는 금처럼 환금성이 높은 어디에 내놓으면 바로바로 현금화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플랫폼은 처음에 여러분들이 지갑을 생성해서 여기에 있는 회원들이 얼마나 많은 비트를 내가 개인적으로 내 지갑에서 내가 사서 내 거에 담아 놓는 것만으로도 우리 회사의 가치가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가치가 결정되는 거예요. 왜? 개인이 갖고 있는 보유량이 비트로 환산해서 실제 우리 재단에 운영하는 원래 소켓 안에 들어가 있는 비트의 양이 외부에 봤을 때는 투자 가치를 보이는 거예요. 유저 수가 많고 거기에 담겨져 있는 비트가 그 어떤 거래소보다 양이 많아. 그러면 그 거래소에 가서 거래를 안 해요. 그럴 거 아니까 실제로 비트가 여기다 모여 있는데 그냥 빈 껍데기한테 가갖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비트를 내가 지갑을 딱 생성하면 이제 거래소하고 전산이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돼서 내 지갑에서 내가 내 계좌에서 돈으로 바로 보내고 내가 지갑으로 바로 받을 수 있어요. 이걸 이번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여러분들 직접 해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그냥 나의 그냥 어떻게 보면 재정의 어떤 형편에 따라서 비트를 사서 그냥 넣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많이 넣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넣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빈 통장을 들고 올 수도 있어요. 그죠? 빈 통장이라 하면 내 지갑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으면 그냥 빈 통장이에요. 그죠? 근데 그거를 우리는 유저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거기에 담고 이 담는 행위만으로 어떤 투자 기관에서 여기를 통장 잔고를 이렇게 들여다보고 여기 사람 이렇게 많고 비트 이렇게 많아요? 좋아. 그러면 자 요거 담보로 내가 40%를 투자할게.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걸 막 빼서 마음대로 쓰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하고 여기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40%가 돈이 들어와. 그럼 이 40%를 어떻게 해요? 수익 사업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수익 사업들이 지금 이번 주에 오픈할 것들이 꽤 많아요. 네. 실제 돈이 어떻게 돌아서 얼마의 수익이 나오고 이 수익을 어떻게 줄까. 그래서 지금 정책으로는 저희가 이번 주에 정책 책임자들하고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보통 40% 정도는 투자자금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그냥 생길 수가 있어요. 우리 건 그냥 그대로 두고 이걸 어디 넘기는 게 아니에요. 얘는 그냥 그대로 두고 그냥 금액이 추가로 40%가 그냥 돈이 딱 지급이 돼요. 그럼 이걸 갖고 활용을 하는데 이걸 뭐 리워드 코인으로 지급을 할지 아니면 어떠한 뭐 코인을 지급할지를 우리가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코인들이 재단에서 발행되는 것도 있거든요. 용도에 맞게 지급을 할 거예요. 근데 그거를 현금하고 똑같아요. 왜냐면 현금을 받았기 때문에. 기존에 내가 갖고 있는 비트는 내가 돈을 주고 샀잖아요. 현금이나 마찬가지죠. 근데 얘를 담보로 투자가 들어왔어요. 그럼 얘는 현금이 들어온 거죠. 그죠? 그럼 이 현금과 딱 매치될 수 있는 어떤 코인이나 어떠한 거를 바로 발행해서 에어드랍 형태로 여러분들한테 줘요. 그거를 지금 40%를 다 던질지 아니면 뭐 30%를 할지 뭔지는 저희가 정책 책임자들하고 내용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사업에 대한 수익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여러분들한테 얼마큼을 에어드랍하고 또 얼마큼은 운영비로 써야 될지를 계산을 해서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내 돈은 그냥 그대로 있고 대출로 받은 어떻게 보면 투자죠. 이 투자로 받은 이거 대출로 그냥 표기할게요. 여러분들이 그냥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편하게 내 돈이 아닌 남의 돈을 갖고 수익을 낸 걸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나눠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 중에 비트를 사서 넣었어요. 내가 막 쓰지 않아. 어딘가에 담아져 있어요. 그럼 금액이 어떻게 된다고요? 올라가 계속. 그래서 이게 바깥으로 막 돌지 않기 때문에 많이 사면 금액은 올라가고 또 어떤 코인을 발행을 했는데 그게 현금으로 주는 것과 코인을 받는 거의 차이가 뭐냐면 현금은 내가 딱 받으면 그 현금의 가치가 이자가 붙어서 늘어나지 않으면 그냥 가치가 그대로인데 코인을 받으면 코인의 가치가 늘어나면 올라가요. 금액이. 내가 쓰는 중에 올라가. 그래서 몇 가지의 변수들 또 긍정적인 변수들을 여러분들이 100% 활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정책을 짜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 중에 저희가 이번 주에 이 수익 사업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 이거 좀 오픈을 해야 되나? 오픈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는데 좀 어려운 개념이라 제가 지금 이걸 어떻게 쉽게 이게 PPT를 탁 띄워놓고 하면 한번 시연을 하면서 하면 되게 심플하고 간단한데 이걸 좀 최대한 쉽게 말하려고 하니까 제가 머릿속에서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지금 막 좀 복잡하거든요. OTT라는 거 혹시 아세요? OTT? 들어봤어요? OTT? 네. 들어봤어요? 네. 들어봤어요? OTT를? 네. OTT라는 걸 아시는 분? 오버 더 탑이라는 거의 약자인데 OTT가 뭐냐면 우리 보면 TV 같은 거 보면은 셋탑박스 있잖아요. 탑이 거기에 하는 OTT의 그 탑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셋탑박스 개념을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이 방송을 보려면 옛날에는 안테나 선에다가 이렇게 선을 꼽아갖고 방송을 수신을 받아서 TV에다가 이렇게 연결해서 방송을 봐요. 그죠? 방송 보려면. 근데 이게 전파가 아니라 이거를 셋탑박스라고 해서 케이블 사업자들이 자기가 셋톱박스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선을 꼽아가지고 방송 컨텐츠를 그걸로 보내서 그걸 받는 거예요. 그래서 뭐 유선 사업자 같은 경우도 그거를 유선으로 선으로 해가지고 전파 수신이 아닌 선으로 해서 하는 걸 유선 사업자. 또 거기에 셋탑박스에다가 어떤 컨텐츠를 넣어서 볼 수 있는 걸 케이블 사업자들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걸 운영하는 케이블 사업자들이 여기다 실제로 어떤 VOD라고 해서 플레이를 누르면 바로 플레이가 될 수 있는 형태로
이거를 전환해서 여러분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아, 이해 안 됐어요? 아, 케이블, 그냥 여러분들 흔히 얘기하는 케이블 있잖아요. 케이블 TV. 다 집집마다 있잖아요. 그거는 방송이 나오는 것을, 컨텐츠를 실제로 이렇게 파일로 만들어서, 예? 그거를 컨텐츠를, 뭐, TV 다시 보기 누르면, 아, 요거 뭐 있으면 컨텐츠를 딱 클릭하면 그거 얼마 과금해서 그걸 플레이해서 하잖아요. 그거는 실시간 스트리밍이라고 해서 실시간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컨텐츠로 이렇게 컨버팅, 변환을 줘서 만들어 놓은 컨텐츠를 클릭해서 보는 거예요. 근데 OTT는 뭐냐면 인터넷에 쭉 선을 그대로 연결하고 거기다 단말기에다 딱 꽂고 인터넷 기반에서 나와 있는 모든 컨텐츠를 TV에서 볼 수 있어요. 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어떤 컨텐츠를 방송을 인터넷에서 그냥 실시간으로 이걸 딱 올려서 그거를 그냥 이 인터넷 서버에 있는 많은 컨텐츠들을 내 집에 있는 TV에다가 띄워놓고 내가 편안하게 그거를 이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실제로 TV, 그냥 영상을 하는 방송 VOD 뿐만이 아니라 게임이나 교육용 컨텐츠 같은 것들을 여기다 띄워놓고 바로바로 쓸 수가 있어요. 그거를 케이블용으로 변환할 필요 없이 그냥 인터넷상으로 있는 것들을 그대로 땡겨다가 와서 내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컨텐츠의 수가 아주 무한하게 그냥 널려 있는 거죠. 근데 이 OTT에 이 TV에 있는 거를 내 핸드폰으로 이렇게 탁 땡겨서 오는 기능이 있어요. 그걸 백미러링이라고 해요. 미러링은 원래는 내가 이렇게 핸드폰이 있으면 내 핸드폰에 있는 화면을 이 TV하고 연결을 해서 얘 화면과 TV의 화면을 똑같이 만드는 걸 미러링, 거울처럼 얘하고 똑같이 만드는 기술을 미러링 기술이라고 해요. 그래서 핸드폰에 있는 영상을 이 화면을요, 이 TV에다가 그대로 띄워놓고 내가 이걸 볼 수 있어요. 그러려면 이 핸드폰이 사양이 좀 좋아야 돼요. 이게 안 좋으면 막 끊기거나 이 미러링 기능이 없는 또 핸드폰도 많아요. 우리 아들이 그렇게 보고 있지. 아, 그렇게 보고 있죠. 많이 보고 있어요, 미러링. 그건 아주 보편화되어 있어요, 지금은. 근데 OTT 단말기에 연결되어 있는 이 TV에 있는 내용을요, 이 핸드폰으로 똑같이 딱 보내서 이 핸드폰에서 제어할 수 있게끔 해주는 기능이 백미러링. 반대로 이쪽에 있는 거를 내 핸드폰으로 밀어내서 보이게 해주는 기능이 백미러링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 특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저희하고 연관되어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제 OTT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다음 주에는 제가 단말기를 갖고 와서 한번 시험해보면 그냥 저거구나 그러고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게임을요, OTT 단말기에서 여기서는 인터넷상에 있는 모든 게임들, 고사양 게임들을 원래 컴퓨터 사양이 좋거나 뭔가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고사양 게임이 구동이 안 돼요. 그래서 뭐 컴퓨터를 뭐 새로 바꿔줘야 되거나 뭐 게임기를 사야 되거나 막 이렇거든요. 뭐 플레이스테이션이나 뭐 위나 뭐 이런 것들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막 TV에다 연결해서 막 그걸로 게임을 해요. 근데 그런 게임을 OTT 단말기만 있으면 인터넷상에 있는 고사양 PC방에서 내가 하는 그런 게임들 있잖아요. 그런 게임들을 TV에다 올려놓고 할 수 있어요. 큰 화면에다가. 그걸 제어를 내 핸드폰으로 딱 당겨가지고 거기서 늘렸다 줄였다 할 수가 있어요. 그 기능이 백미러링 기능으로 막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4시간 하는 거를 TV에다 띄워놓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고사양 핸드폰을 사야만 내가 그걸 연결해서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이 인터넷선을 거기다 꼽아가지고 인터넷만 그냥 초고속, 그 다음에 5G가 만약에 각 가정으로 만약에 들어오면 이 게임의 성능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더 좋아져요. 끊김없이 그냥 완전히 그냥 고사양 게임을 진행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의 환경에서도 어지간한 게임들은 다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TV가
엄청난 좋은 TV가 아니어도, 핸드폰이 비싼 고가의 TV가 아니어도 OTT 단말기만 있으면 고사양의 컨텐츠들을 내가 TV에서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케이블 방송처럼 월 사용료 낼 필요 없어요. 그냥 인터넷비만 내면 인터넷 사용료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복으로 여러 가지를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OTT를 다 깔게 돼요, 단말기를. 네. 그죠? 네. 그러면 이제 시대가 이제 OTT로 바뀌는데, 아니 도대체 OTT 다른 데로 바뀌고 다른 사람 다 쓰고 있는데 도대체 이 사장이 저게 뭐가 관련이 있어가지고 난 게임도 안 하고 난 관심 없는데 뭘 저렇게 얘기를 장황하게 하나 할 거예요. 우리가 할 거는 뭐냐면 PG라고 해서 결제하는 페이먼트를 실제로 OTT에다 연결해서 그 결제에 대한 수수료 그거를 먹어요. 집에서 블루투스가 키고 딱 보면 나오더라고. 지금 현재 한 것도 모르니까 저희 딸아이가 무슨 기계를 설치한 게 그거나 보다. 아, 그건 좀 다른 기계일 거고요. OTT라고 있어요. 제가 뭐 빠르면 이번 주나 다음 주 중에 그걸 한번 시연해 볼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많은 대기업들이 이제 시대가 OTT로 바뀌기 때문에 그 단말기를 생산하고 공급이 막 돼서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많이 쓸 거예요. 그러니까 쓰는 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한테 돈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한테 돈이 돼야 돼요. 무슨 돈이 되냐면 OTT의 백미러링 기능을 활용해가지고 직관적으로 TV로 그런 것들 내용을 게임을 하다가 결제가 필요해. 결제가 필요하면 내 핸드폰으로 바로 결제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보통 TV 홈쇼핑을 보다 보면 자 지금 마감 10분 남았습니다. 네, 지금 재고 수량이 얼마 없네요. 자 빨리 자 1번 뭐 하시고 2번 상품 벌써 재고가 다 떨어졌어. 마감입니다. 그러면서 막 할 때 전화기 들고 거기 전화번호 와서 눌러서 막 이게 하잖아요. 결제를. TV에서는 결제가 안 돼요. TV에서는 결제가 안 돼요. 왜냐면 TV 사업자는 이런 사업자와 또 이런 결제를 하는 그런 홈쇼핑 사업자나 이런 거하고는 다 별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TV에서 딱 띄워놓고 결제가 팝업으로 탁 나한테 푸시로 오고 그거를 내 핸드폰에 있는 NFC 그냥 이렇게 카드 딱 대면 띡 하고 결제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내 핸드폰에 카드를 바로 딱 대서 결제를 할 수도 있고요. 내가 코인을 갖고 있어. OTT라는 코인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딱 지급했어. 그러면 게임을 할 때 내가 현금처럼 OTT를 바로 내 폰에서 결제하려고 누르면 결제가 돼요. 근데 이거 뭐 열심히 여러분들한테 쓰라고 막 돈을 소비하라고 그러면 아씨 돈도 없는데 자꾸 뭘 쓰라고 하나 그러는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돈이 되는 수익이. 그러면 건당 수수료에 대한 PG 수수료하고요. 그 다음에 OTT로 이 컨텐츠를 여기다가 공급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뭘 팔고 싶은 사람들. 그러면 게임이라고. 게임 업체에 있는 모든 컨텐츠들을요. 우리가 거기다가 공급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실제 유저들이 그걸 구매해서 뭔가를 사잖아요. 그럼 거기에 유통수수료가 약 30% 정도 돼요. 거기에 수수료를 실제 OTT를 제공하는 사업자와 저희가 뭐 한 5대5, 뭐 7대3 이런 식으로 비율에 따라서 우리가 그 금액들을 정산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한한 컨텐츠를 우리가 저 단말기를 자체 생산해서 유저들한테 공짜로 쫙 깔고 그거를 사용하면서 실제로 일어나는 수익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받는다면 그거를 사용하는 코인이 여기서 사용하는 OTT 코인이라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나게 큰 시장에 우리 기술이 거기에 탑재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실제로 백미러링 기능과 이거를 어떻게 결제가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같이 시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단말기에 다 장착을 해서 내보내요. 그러면 거기에 등록되어 있는 결제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은 우리가 다 수수료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수수료를 받는 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요? 내가 갖고 있는 코인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가치가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는 거여서 내가 현금으로 하고 내려두면 계속 또 가치가 막 올라가겠죠. 그래서 OTT 코인에 대한 부분들도 실제로 뭐하고 태초에 연결이 돼 있냐? 여러분들이 지갑을 생성하고 처음에 거기에 비트를 넣었던 저장이 되어 있던 이 원래 소켓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비트코인이 실제로 뒷단에 사업할 수 있는 투자 자금들 40%에 대한 투자 자금으로 이게 돌고 돌아서 여러분들한테 OTT로 훨씬 더 큰 수익을 여러분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실제로는 40%에 해당하는 현금이 투자가 됐지만 이 투자가 된 40%의 현금은 OTT 코인으로 바뀌어서 여러분들이 쫙 지급이 돼요. 그럼 재단에는 현금이 40%가 있어요. 이걸 갖고 실제로 OTT 단말기를 발주를 낸다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콘텐츠를 구매한다든지 뭐 다양한 시스템을 한다든지 이런 제반 사업에다가 투자가 되고 그걸 여러분들이 OTT를 실제로 단말기를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판매를 하면 여러분들은 돈을 내는 게 아니라 에어드랍을 받은 OTT로 그걸 결제해요. 현금이랑 똑같잖아요. 예전에는 WEC 코인을 여러분들이 막 그냥 뭐 하면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해서 수익이 나가지고 뭐 해서 도대체 이게 사용이 되냐 막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옛날에 했을 때 정혜구 회장이 핸드폰에 있는 걸 상점에서 바로 딱 찍으면 내가 이거 비자 마스터카드로 하겠습니까? OK 캐시백으로 하겠습니까? 아니면 WC 코인으로 하겠습니까? 뭐 이런 것들을 얘기했어요. 기억나세요 혹시? 네. 그게 현실화가 됐어요. 현실화. 그래서 실제로 제가 한 가지씩을 여러분들한테 계속 오픈을 할 건데 내용이 좀 어려워요. 이거를 제가 말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이게 실제로 이걸 구현해내면 훨씬 더 쉽고 이해가 빠르거든요. OTT는 빠르면 금주 중에 저희가 그거를 좀 확보해가지고 여기서 제가 PT를 한번 해줄 수 있고 좀 늦으면 뭐 한 다음 주 하여튼 4월 안에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내가 비트를 넣으면 이 는 돈을 갖고 이 는 비트를 갖고 도대체 어떻게 돈이 돼서 내가 에어드랍으로 받은 이 코인이 가치가 올라가고 내가 현금으로 바꿀 수 있을지 그리고 별도로 WEU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지급한다고 했잖아요. 도대체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해서 내 금액이 피해 복구가 되면서 이걸 언제 팔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제가 계속 금주 중에 하나씩 풀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행위를 할 때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거 하면 이렇게 바로 그냥 받자마자 팔면 됩니다 라고 하면 사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5,000명의 회원이 직관적으로 어떤 행위를 했을 때는 그 행위를 수반을 해서 여러 가지 사업 모델들을 통해서 가치를 상승시켜서 여러분들한테 실제로 수익을 나눠드릴 수가 있어요. 그걸 우리들 돈이 아니라 외부의 자금들이 계속 유입돼서 들어와요. 그러면 자금이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조금씩 늘어나는 게 아니라 5,000명에 한 명씩만 유저가 늘어나도 10,000명이에요. 2명이 들어가면 15,000명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이 실제 우리의 플랫폼이 퍼져나가는 속도하고 같이 물려서 펀딩이 되면 자금은 굉장히 빠르게 형성되고 여러분들의 피해액은 그냥 일순간에 그냥 해결이 될 수도 있어요. 그만큼 많은 자금들이 유입되기 때문에 그래요. 박수 쳐요. 지금의 박수는 이해를 하고 치는 거죠? 네. 제가 이거를 되게 빠르게 설명을 했는데도
벌써 시간이 40분이 넘었어요. 그래서 제가 막 얘기를 기존에 계속 준비했던 것들을 하나부터 10까지 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말씀드려 봐야 내용이 잘 전달도 안 되고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하나씩 풀어 드릴 테니까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다른 회원들 있어요. 여기 지금 직접 와서 듣지 않는 분들. 이 얘기를 뜬금없이 뒷단에 딱 들으면 또 저도 무슨 얘기인가 그러고 댓글에다가 또 막 뭘 또 남겨요. 이거 뭐 우리도 교육시켜주고 뭐하고 막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래서 막 답답하긴 하지만 그래도 오프라인에 와서 옛날처럼 와서 정보를 제일 먼저 듣는 사람한테 가장 이익이 되는 정보를 여기에 출근하는 사람들한테 제일 먼저 전달할 거예요. 이거는 그래야만 돼요. 그래서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뭐 저희가 뭐 소외를 시키거나 뭐 정보를 주지 않거나 이런 게 아니니까 오해는 절대 하지 마시고, 저희가 모든 정책이나 실행은 이 안에 매일매일 출근하는 사람들한테 가장 첫 번째로 혜택을 드릴 것이고, 그 혜택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간단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인 교육도 필요하고, 그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숙지를 한 상태에서 다른 분들한테 편하게 얘기할 수 있게끔 하나씩 여러분들 다 교육을 해드릴 테니까, 옛날처럼 묻지마로 막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용들이 나오면 이거는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앞에서 이렇게 매일 아침에 브리핑하는 것 중에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제가 알고 있는 걸 좀 쉽게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이 쉽게 설명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제가 좀 부족해서. 네, 제일 어려워. 그러니까 머릿속에 있는 거 그냥 막 일반 사람들 하듯이 막 했으면 되게 빠르게 뭘 얘기할 텐데, 내가 무슨 얘기를 하면 이 용어가 뭔지부터 설명을 해야 돼. 네, 그래서 도대체 어디서부터 설명을 시작해서 해야 되나. 조금 뭘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 영상 보면 쓸데없는 소리 되게 많이 해서 또 아는 얘기 한다 그러고 안 들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그 모든 스텝은요, 여기에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제가 맞춰갈게요. 네, 계속 아이 선택하면서 못 알아듣는다 생각하면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눈을 딱 마주치잖아요. 못 알아듣으면 못 알아듣는 표정을 해야 돼. 그렇게 안 하고 알아듣는 표정을 하면 제가 그냥 넘어가요. 막 모르고 막 박수부터 치지 마시고, 이제 딱 이 사장이 좀 모르는 얘기 한다 그러면 눈을 크게 뜨고 못 알아들었다. 그러면 제가 또 편하게 다시 설명해 드릴 테니까 속이지 마세요, 이 사장을. 네, 그러면 제가 막 강의를 잘하고 있다고 제가 교만해 줄 수 있으니까 못 알아들은 걸 꼭 저한테 표기를 해서 제가 최대한 쉽고 여러분들이 모두가 낙오되지 않고 다 함께 좀 새로운 세상에, 우리 새로운 플랫폼에 여러분들이 진짜 주인이 될 수 있게끔 제가 끌어드릴 테니까 낙오되지 않고 꼭 그 행렬에 꼭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브리핑 마치겠습니다.